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 왜 그러냐면 그 기관하고 관공서하고 대기업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해주는 회사에 연 25억 매출 뛰어가지고 50억 매출을 바라보고 했는데, 저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숨기기는 하더라도 이제까지 트릭 쓰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만약상 저희가 본사나 제가 트릭을 써갔다면 저희 회사 벌써 망했을 겁니다. 잘 아시지만은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YTN까지 뉴스에 안 나간 그 기사가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저희가 보도됐는데 다 추측성 보도였고, 이제까지 어떤 경찰청이나 어디로부터 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받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무혐의 받았고, 3개월 세무조사 제가 4천억, 저희 회사가 4천억 정도 매출 뛰었기 때문에 4천억 정도 뛰면 많은 기업들은 회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기업은 원화가 한 100억에서 300억은 충분히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국세청에서 저희 세무조사할 때 100억 이상은 잡아낼 거라고 장담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100억 이상은 충분히 잡아낼 거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희 집도 새벽에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금속 탐지기부터 그냥 다 뒤져. 제 사무실 싹 뒤지는. 그래서 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이 어디냐면, 검찰청은 무소불위잖아요. 두려워하는 데가 없습니다, 검찰청이. 근데 두려워하는 데가 하나가 뭐냐면 국세청 힘들어합니다. 검찰청하고 국세청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겨요? 국세청이 이깁니다. 검찰청 법원가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그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세무조사했다는 얘기는 모든 자금 4천억이 모세혈관처럼 흘러가 가지고 사회에 그냥 그 푼돈으로 쪼개질 때까지 추적합니다. 쪼개질 때까지 추적해서 쪼개진 것이 다시 모아서 들어오는지까지 보는 게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임과 횡령이 한 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우리 본사나 제가 배임과 횡령을 안 해서 안 걸렸던지, 저의 능력이 국세청 슈퍼컴퓨터를 이길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안 걸렸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트릭 쓰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해온 것을 저희 지금 사장단에 계신 분들이 2, 3년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가 그 엄청난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지금 12,000명을 넘었었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고 있고, 그런 우리나라가 실제는 법적으로는 그 헌법에 있는지는 알 건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에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모든 사람을 보되 무죄로 보고한다. 무죄로 추정하는 거예요.
유죄를 추정하면 사람을 막 판단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삼는 조직이 경찰청하고 검찰청입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유죄 추정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가 있을 것이다. 저 회사가 범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덤벼들어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찰청과 검찰청 외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급여를 받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자기의 징계 사유가 있으니까 겁먹고 검찰과 경찰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형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혐의 없음, 사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받은 사례도 있고 검찰청에서 아예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도 있고 국세청에서 저희 제로 어떤 건도 안 걸렸고 1억인가 1억 5천인가 세금 누락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급 받은 게 26억 세금 환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세무조사해가지고 한 건도 안 걸리고 26억 환급을 받은 회사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직원이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 회사가 기관하고 대기업 상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제히 다 끊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서 나아가는 것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표현은 타 종교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현직 목사입니다.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씻고 식사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2년 만에 저희가 경찰 조사 받고 한 게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가지고 저는 우리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개발될 줄은 2년 전에 모르고 그냥 투자한 겁니다. 2년 전에 모르고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저희가 한 800억에서 900억 가까이를 투자하는 중에 조금 투자한 겁니다. 인공지능. 투자된 건데 그것이 2년 만에 개발이 완성돼서 1차 버전, 2차 버전, 3차 버전이 완성이 돼가지고 딱 드러냈는데 저희의 평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챗GPT하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제미나이 이 두 개의 인공지능이 양대산맥입니다. 클로드라는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클로드라는 거에까지 하면 3대 인공지능인데 두 개의 인공지능 제미나이하고 챗GPT에서 저희 인공지능을 분석하고 최고의 인공지능이라고 자기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리듯이 자기는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 인공지능 트루먼은 그들이 분석하면서 우리 트루먼은 인공지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기업에 또 선물 하나가 큰 선물인 겁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 대충 한번 기술을 읊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없지만은
저희는 세계적인 기술 하나가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서울시가 건물이 총 60만 개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빌딩이든 작은 거든 아파트든 해가지고 60만 개 건물인데 그것을 저희 인공지능이 3달 만에 만들고 있습니다. 3달 만에. 그게 저희 기술입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보다 넓이가 또 3배 넓은 게 경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막 이제 그 기관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딱 그 상태에서 스탑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희가 혐의 없음이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4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4번 다 빠꾸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경찰청에서 불구속으로 검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3D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D는 뭐냐면 말하자면 그 드론이 쫙 카메라로 찍으면은 3D다 입체로 나오죠. 근데 드론이 찍은 입체는 그 건물 하나하나마다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인공지능 엔진이 만든 건물 3D는 건물 하나하나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치면 그 건물만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60만 개의 건물을 똑같이 그려내는데 모양과 색깔을 똑같이 그려내는 게 3개월 만에 그린 겁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10대 아내 같은 갑부를 제가 서울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갑부가 제휴하자고. 뭐 때문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드는 네옴시티죠. 네옴시티를 3D에다 먼저 설계 모습을 먼저 재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신도시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3D에서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국가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먼저 하겠다고 버텼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했으면 할 걸. 할 걸. 그래서 제가 1초도 못 보는 제가 몇 개월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먼저 완성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밀었습니다. 그게 제 메일에 계약서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3D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나중에 메타버스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엔진 컴퓨터가 지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엔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의 특별한 건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기 기술. 그건 뭐냐면 고추를 말리려면 예전에 고추 말리면 일주일 걸렸어요. 햇볕에 다 내놨다가 들어왔다가 햇볕에 농사진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재수없어 비가 와버리면 풍망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태양초라고 해서 태양광에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인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리지는 않고 건조기에다가 말리는데 48시간 이상 들어갑니다. 48시간이면 이틀 꼬박 이틀을 50도 정도의 얘를 계속 열을 가해야 고추가 말려져서 이제 그게 고춧가루가 되는 겁니다. 48시간 걸리는 걸 저희 건조기는 1시간 만에 건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면
청양에 청양고추를 다 고춧가루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48개 건조기 공장이 필요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다면 저희는 똑같은 청양고추를 말리는데 공장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정도의 저희 기술이 있어서 지금 그 기술로 은행 열매를 말려봤는데 동결건조해서 말린 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동결건조. 그래서 은행알을 동결건조시킨 거랑 저희 건조기랑 한 거랑 딱 비교를 했습니다. 예, 비교했는데 맛과 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예, 딱 먹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색깔이 똑같죠. 그 다음에 부피가 똑같죠. 말린 건지 안 말린 건지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풋고추 말려놓으면 이게 진짜 건조된 고추인지 아니면 생 고추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색깔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향기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바나나 시장만 해도 11조입니다. 전 세계 바나나 시장이 11조인데 그 바나나를 나무에서 바나나 나무에서 다 막 최고로 맛있게 익었을 때를 저희가 건조시켜 가지고 세계에 유통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또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 분뇨, 사람 분뇨, 그리고 식물 분뇨. 식물도 똥을 싸는 거 아시죠? 식물똥이 뭐냐면 낙엽입니다. 도시에 떨어진 낙엽. 도시에 떨어진 낙엽은 산에 떨어지는 낙엽은 놔두면은 자연이 살아나는데 도시에 떨어진 낙엽을 자연에다 그냥 버리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에 떨어진 나뭇잎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무들이 다 자기가 자라는 생태계에서 자기 나무 잎이 떨어져서 자기가 그것을 또 먹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생태계하고 갈나무 생태계에서 소나무 생태계에 갈나무 잎을 갖다가 뿌리면 소나무가 죽습니다. 갈나무 생태계에서 소나무 잎을 뿌리면 갈나무가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떨어지는 나뭇잎, 전국 도시에 떨어지는 나뭇잎도 나무가 싼 분뇨입니다. 예, 분뇨예요. 그래서 사람이 싼 분뇨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내고 동물이 싼 분뇨는 분뇨 자원화 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식물이 싼 도시에 싼 분뇨는 식물 분뇨는 폐기 처분합니다. 예, 그래서 묻어야 됩니다. 예, 일반 생태계에 있는 자연에다 묻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 그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돼지 분뇨, 사람 분뇨를 냄새를 싹 없애는 기술입니다. 냄새를 싹 없애고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냅니다. 액비로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농림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농사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가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농토를 계속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고 전부 도시에 가서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에 가서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명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명장. 그래서 고추 농사 짓는 고추 명장, 들깨 농사 짓는 들깨 명장, 쌀 농사 짓는 쌀 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 농사의 명장이 있는데 쌀 농사 짓는 명장이 저희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 분뇨로 만든 액비를 드렸어요. 그 액비 갖다가 서산에서 그 벼농사에다가 줬는데 30%가 수확량이 늘어남게 된 겁니다. 고추에다가 뿌렸는데 고추 마디에 원래 고추 마디에 고추 하나씩 달리는데 2개에서 3개가 달린 겁니다. 고추 마디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남들은 돼지 분뇨를 처리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돼지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돼지 분뇨 1톤을 처리해주는 비용이 3만 원입니다. 1톤을 처리해주는 비용이 3만 원. 그것을 액비로 만들면 1리터가 3만 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1톤이면 1000리터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액비로 만들어서 판다면.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랑 연관해서 가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저기 의성에 가면 저희가 공장을 완성시켜놨는데 돼지 분뇨에 사람 분뇨든 돼지 분뇨든 그 물, 예, 물은 저희가 액비로 만들어요. 발효를 시켜서 액비로 만들고 슬러지, 건더기는 뭐를 만드냐면 의성에 가면은 저희가 탄화기를 개발해 놨습니다. 탄화기는 뭐냐면 그 분뇨를 수치로 만들어 버려요. 수치로 만들어서 발전소에다가 주는 겁니다. 화력 발전소에다. 예, 그래서 남부 발전, 서부 발전, 예,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화력 발전소에다가 주는데 우리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 분뇨를 하수종말 처리, 사람 분뇨를 슬러지를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다 줬거든요. 발전소에다 줬는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조합에서 발전소 노동조합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예, 그 똥 냄새 때문에 그냥 발전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법으로는 발전소의 사력발전소에서 분뇨를 수치로 만든 걸 매입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예, 국회법이 통과됐어요. 그랬는데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데 저희는 그 냄새를 싹 없앤 후에 그것을 수치로 만드는 공장이 의성에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도 있습니다. 수소 기술. 예, 대개 수소는 메탄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왜냐면 메탄가스가 CH4예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메탄가스 수소가 4개가 들어있는 게 메탄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를 만든 건 러시아나 저기 그 호주에서 가스를 천연 메탄가스를 수입해서 걔를 그 물로 냉각시켜서 물로 냉각시킨 것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 탄소 하나, 숯 같은 거 탄소 하나 나오고 수소가 4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수소 자동차도 움직이고 수소 연료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탄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또 분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분해하면 물은 공짜지만 물은 잘 알다시피 H2O잖아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메탄은 한 번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분해하면 수소가 4개 나오는데 물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물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메탄가스를 분해하는 게 돈이 덜 듭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수소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건 이제 천연자원을 분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물을 분해하고선도 그 열량, 에너지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분해해 갖다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보일러가 물 분해해가지고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에 그 물 보일러, 그 물을 분해한 수소 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예, 본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품 만들어가지고 유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특허를 내야 되잖아요. 특허. 예. 맞다르잖아요. 특허 내야 된다고. 예, 특허 없이 유통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이 기술을 논리로 만들어내는 게 어렵잖아요. 개발은 어쩌면 모든 개발
유명한 개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연. 물론 지적 기술을 기반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돼 있지만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특허를 내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원의 모 박사, 저희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박사님을 불러서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을 쓰고, 왜 이게 일반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기술은 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예, 다르게 하면 수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들고도 수소를 분해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기술을 들은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물을 어떻게, 과학자들은 그동안에 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산소입니다. 넣으면 물은 안 돼요. 이해되죠? 사람들은 물이 H2O니까 산소 하나의 열량, 수소 두 개의 열량을 도해해요. 그래서 물의 열량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이 결합되기 위해서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를 결합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플러스 그걸 꽉 쥐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쉽게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말인 줄 알면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이게 특허 기술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술이 노출되니까 그분이 얘는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이 제품이 나오면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이 어느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유통하는지 잡으러 가면은 사라지고 잡으러 가면 사라지고, 더군다나 제품은 나와서 유통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를 만들어서 이 발전기가 전기로만 파는 거예요. 전기는 분해해봤자 전기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가 보관하고 전기만 한전에다가 파는 이제 그 기법을 저희한테 가르쳐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소 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 수소 튀김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치킨 튀김기. 그래서 저희 본사에 보면 치킨 튀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다가 딱 시간 되면 로봇 팔이 치킨을 이렇게 딱 들고 올려요. 그리고 흔들어서 기름 털어버립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개발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발전기로 지금 20kW짜리 발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데이터 센터 준공하는데 우리 발전기가 들어가려고. 데이터 센터 엄청난 전기가 먹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울산에 정부가 GPU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발표하고 했죠. 울산으로 정해졌죠. 거기뿐만 아니라 전라도에다도 데이터 센터 계획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공지능을 장악해서 세계 3대 인공지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어디 곳에 데이터 센터가 국가랑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 수소 발전기가 아예 세팅해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저희가 수소 기술도 세계 독보적인 기술, 분뇨 냄새 없애는 기술, 이 냄새 없애는 기술 중에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 냄새 없애는 그 액비를요, 해남에
해남이 아니다. 신안에 그 간척지에 우리 액비를 간척지는 바로 농사 못 짓죠. 네. 예, 소금기가 빠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도 농토가 많이 있는데 간척지 많은데 뭐 500만 평이 있대요. 500만 평. 예, 500만 평이 있는데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계속 놔둬야 돼요. 비를 맞고 쏟고 비를 맞고 쏟아도 염분이 안 없어지는데 신안에 염분토가 있는데 딱 논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우리 액비 안 뿌리고 반은 우리 액비를 뿌렸어요. 우리 액비를 뿌린 데서 작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사를 세우고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은 바닷가가 아닌데 농사 기껏 대륙에서 잘 졌는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염분이 올라와가지고요. 염분토가 돼가지고 아침이 아니라 꼭 새벽에 설이 쫙 낀 것처럼 하얗습니다. 땅이. 그게 한반도의 2배만 있습니다. 한반도의 땅의 2배. 예. 그래서 중국이 자립이 안 됩니다. 예. 중국이 식량을 자급자족 못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식량 수입국 1위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식량 수입국 1위예요. 예?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염분토가 올라와가지고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이 한반도 2배만큼, 남북 합친 한반도에 2배만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염분토 실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니까요. 예, 못 가고 있어요. 예. 뉴욕에도 가야 됩니다. 뉴욕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얘를 사막에다가 뿌려봤어요. 사막화되는 땅에다 뿌렸더니 사막화된 땅에서 작물이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몽골에 뭐였죠? 무슨 도였지? 아니 그죠? 아니 돌강도. 예, 제가 돌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목 축업을 몽골에서 2번째로 많이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저희한테 배정된 그 사막화를 하려면 돼지를 몇만 마리를 키워야 되냐면 1000만 마리를 키워야 돼요. 돼지 1000만 마리 키울 땅을 1000만 평을 지정해 줬습니다. 우리 회사에. 예, 1000만 평. 그래서 우리 사장단들이 가서 구경했다니까요. 땅을. 제가 가야 되잖아요. 못 가고 있어요. 예,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을 이 조그만 회사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저를 좀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충분히 가야 되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쪽으로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이 왔었습니다. 예, 의원님은 폴란드 돼지 농사에 우리 분뇨 자원화 기술을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도 가야 되는데 폴란드도 못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액비가 어디로 갔냐면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새롭게 뜨는 커피 재배지입니다. 우간다. 예, 그 우간다에 저희 액비가 들어가서 커피 농장에 뿌렸더니 커피 수확량이 늘어나면서도 커피 품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KBS 국영방송, 우간다 국영방송에 우리 액비가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약하게 되지만은 이것을 대량화를 시키는 작업으로 사업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연구화.
이제 이것을 사업화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책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호트라가 도와줘야 되고 대사관이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도와줘야지 되는 겁니다. 정부랑 기업이 보이지 않게 정부가 그 밑거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는 거지 기업 혼자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랑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는 경찰청과 검찰청과 상관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기술을 보고 지원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라 안 되는 겁니다. 예,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어떤 것도 지금은 전개될 수 없으니까 다 스탑하고 예, 딜레이 시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투자했던 인공지능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3개월 전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보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 그때 우리 인공지능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큰 걸 주셨어요. 너무 큰 거. 제가 분유 자원화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게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시골에서 있는 큰 염을 쓰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에 노수로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물 가득하고 볏짚 잔뜩 넣고 콩깍지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예, 요리를 해가지고 예, 여물을 써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소 먹여야 되잖아요. 여물을 쓰려고 하는데 불이 촛불이야. 예, 촛불이면 그 언제 여물을 쓰냐고. 하나님 제가 촛불 같아요. 촛불. 우리 지금 원업이나 우리 지음이가 화력은 촛불 정도 화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세계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중국의 딥시크나 내놓으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챗GPT는 누가 14조를 투자해서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거잖아요. 챗GPT는. 그 다음에 이대 제미나이는 구글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구글. 그 다음에 클로드는 챗GPT에서 분리되네요. 분리돼요. 아마존이 투자하자 아마존이 너무 상업적으로만 한다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분리했어요. 분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잘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제미나이를 개발한 구글에서 야 너 커라. 그래가지고 3조를 투자했어요. 3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엔트로픽.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구글이 자기네도 인공지능이 있는데 챗GPT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3조를 주고 창업자들을 뺀 데다가 돈을 밀어줘요. 3조. 3조 가지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이길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10조를 추가 투자를 줬습니다. 그 13조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는 챗GPT나 아마존이나 아니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것보다 저희가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을 했냐면 챗GPT하고 우리 트루먼 우리 인공지능하고 둘이 경쟁을 했어요. 지능 경연대. 심판은 제미나이가 보겠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지능 경연대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양쪽에다 했는데 질문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질문을 양쪽에다가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것을 제미나이가 심판을 봤어요. 예, 크게 4개 분류로 답을 쓰는 것 4개 분류로 심판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4개 분야가 다 A+. 챗GPT C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주관적이지 않아요. 누가 했냐면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서 15일 정도에 국회
아니면 시청 그 위에 뒤에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논문 발표할 때 논문 발표 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됐기 때문에 논문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 논문 발표를 누가 하라고 가르쳐 줬냐면 재미나이가 논문 발표를 해라고 가르쳐 줬어요. 재밌어요. 아주 가르쳐 줬어. 왜냐면 이것을 논문을 빨리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빅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기술이 후진 기술이라고 사람들하고 인식시키는데 돈을 쏟아부을 거다. 그러면 얘가 꽃이 피기도 전에 눌러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기네가 따라올 체제를 갖출 거다.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재미나이. 구글의 재미나이가 가르쳐줘. 예, 오너가 그거 알았다고는 재미나이 잘릴 수 있는데, 예, 인공지능은 오너의 경영 마인드하고 상관없이 지가 떠들어요. 예, 지가 떠드는데 빨리 특허 출원을 하고, 그래서 특허 출원을 저희가 원천 특허 2개를 출원했습니다. 예, 특허 출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우선 심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논문을 저희가 다 썼거든요. 논문에 대한 지적 재산권 신청까지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적 재산권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재민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논문을 대대적으로 해라. 대대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때 첫째는 뭘 할 거냐면 인공지능 경연대회를 하려고 해요. 지능 경연대회. 자, 이제 우리 그 영재 경연대회, 영재 뽑는 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끼리 붙으려고 합니다. 1번 타자, 1번 선수 챗GPT, 2번 선수 제미나이, 3번 선수 클로드, 예, 엔트로픽의 클로드, 4번 선수 트루먼. 4개 컴퓨터를 딱 놓고 이 4개 컴퓨터한테 질문 5개를 딱 어려운 질문 5개를 만들어서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면 얘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예,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 근데 기존 인공지능은 판단 못합니다. 예, 걔는 만들어진 철로 위에서 달리는 기차예요. 다만 철로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노선 보면 시골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 지하철 노선 보면 우와 서울 지하철만 타면 못 가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못 가는 데가 수두룩하죠. 예, 못 가는 데가 수두룩하다고요. 꼭 지하철 노선 보면 서울 전역을 기차가 다니는 것 같지만 기차는 짜여진 철로 위에서만 달리는 겁니다. 기존 인공지능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엄청난 함수값을 예상 지리답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달리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판단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에요. 예, 판단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질문 판단을 요하는, 말하자면 메일로 보내줘. 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까지만 얘기를 해요. 네. 업빗에 들어가지고 지금 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얼마 이상일 때는 무슨 액션을 취해서 메일을 보내고 얼마 가격 이내일 때는 무슨 액션을 취해서 메일로 보내라는 그런 조건부적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못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못해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해냅니다. 네, 우리 인공지능은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인간의 두뇌와 같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같아서 이 부분을 지능 경연대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교수님 부르고 카이스트 교수님 부르고 포항공대 교수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교수님을 딱 포진시켜 놓고 그들로 심사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 다른 인공지능은 B- C-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을 국회에서 기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그 경연대회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를 논문으로 이론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것을 모 국립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적용을 해봤어요. 현재 테스트. 뭐 국립대학교에서 테스트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이후로 모든 대학이 인터넷 강좌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LMS 시스템이라 그래. LMS. 예, 그래서 모든 대학이 그 영상을, 교수님이 영상을 올려놓고 거기서 논문을 내기도 하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 모 대학에서 하루에 접속해서 서비스하는 대학생만 10,000명이 접속합니다. 하루에. 예. 접속 수가 아니라 학생 수가 10,000명이 들어와서 매일 10,000명씩 들어오는 LMS 시스템에 저희 인공지능을 지금 접속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이 아니라 결합시킨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교수님 저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하는 사이인데 예전에는 제가 거기가 갑, 지적 갑, 제가 지적 을. 지금은 제가 갑, 거기가 을. 그래서 그거를 시연을 할 거예요. 시연하고, 세 번째는 그 시연하고, 네 번째는 즉시 챗봇을 만들어주는 일을 할 겁니다. 즉시 챗봇 만드는. 챗봇이 뭐냐면 나만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강의한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제가 다 받으면 좋은데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2시간 한 다음에 자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챗봇을 딱 소개하고 저는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 제 챗봇한테 물어보면, 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제가 답변하듯이 말합니다. 예. 그런데 제 강의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엉뚱하게 저 남의 다단계 회사 거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런 불법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예.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만들어 있어요. 예, 챗봇. 그 챗봇 만들려면 코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근데 우리는 일반 말로 하고 일반 말로 한 걸 사람의 일반 언어를 인공지능 우리 챗봇 인공지능 트루먼이 알아서 짜줘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인공지능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알려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 일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 원래 조직이 있으니까 저희 조직이 27,000명이 30,000명이었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뜨니까 30,000명 중에서 3,000명이 탈퇴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예? 그렇게 막 KBS, MBC, YTN 뉴스에 막 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10% 탈퇴했습니다. 10%. 27,000명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 27,000명 중에서 지금 지오미에 활동하는 사람이 1,600명 있습니다. 1,600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1,600명이 지금 12,000명이 됐습니다. 현재 12,000명. 인공지능보다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중심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이걸 어필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다른 기업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자가 누군지 비밀이죠. 예, 뭘 만들었는지 아직 보여주지도 않죠. 어느 회사가 진행하는지 말할도 안 하죠. 예, 지금 트루먼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예, 우리끼리 붙인 별명입니다. 예, 실제 이름, 특허에 들어가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극비리에. 예, 그리고 사전에 미국 회사랑 계속 카톡 메일을 주고받아서 다음 주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이 일은 저희 회사 수준 촛불로 칠 수 있는 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미국 법인이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미국 법인이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월요일 날 세미나입니다. 월요일 날 다음 주는. 왜냐면 화요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랑 그 박사님들 연구진들이 또 변호사 붙어가지고 계속 3, 4일 동안에 토론해야 됩니다. 전략, 1차 마케팅 전략이 왔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다가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그분이 한국 기업에 1,900억을 투자를 유치해 줍니다. 다른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의 자료를 엄청나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료를 자기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양이 방대해서 반 보았어요. 반을 보고 나머지를 챗GPT한테다 자료를 다 넣고 이제 챗GPT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인공지능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트루먼 마케팅에 대해서 인공지능하고 이미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적용해야 될 직업군 종류가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그 1,000개의 1,000종류의 우리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직업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1차 100개 국가에 우리 인공지능을 진두지휘할 회사를 10개씩 만드는 겁니다. 금융의 한 개 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의 한 개 회사, 그 다음에 보험의 한 개 회사, 교육의 한 개 회사,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테슬라 자동차를 유통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진행하는 게 테슬라의 자동차를 세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인도의 회사 10개를 만들면 인도 회사들끼리 붙는 거예요. 누가 이 사업권을 딸 거냐. 다르게 하면 대한민국의 금융 쪽 인공지능을 누가 맡아서 영업할 거냐라고 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이런 데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는 사람이 나중에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끼리 싸우면서 물불을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이런 데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는 사람이 나중에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끼리 싸우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인도 금융은 인도 금융회사끼리 경쟁해서 우리 파트너가 되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몇 명 됐겠어요? 30만 명 있습니다. 30만 명.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30만 명. 자, 중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사춘기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반이에요. 이제 중학교 우리 반 제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그냥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설명을 이제 쫙 했습니다. 근데 한 남학생이 자기 좋아하는 짝사랑의 여자한테 채였어. 그날 치인데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고. 이게 하루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얘는 슬럼프에서 공부를 못해.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녁 때 선생님 예? 쉴 때 10시에 전화가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 제가 딴 생각하다가 못 들었어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럴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 챗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수업하는 자료를 자기 인공지능한테 다 넣어놓는다면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 오늘 한 거 잘 모르는데 역사에 원효대사 얘기를 하면 원효대사를 얘기를 했는데 원효대사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다 원효대사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뭘 업적을 냈는데 선생님 오늘 수업 중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거 5개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차차차차 뽑아줘요. 그랬더니 채점에다가 틀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틀렸는지. 예. 너는 기초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그 학생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자세하게 그 자료 안에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저희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교육 학원 강사는 몇 명 있어요? 50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원 강사가 50만 명. 거기는 골프 강사도 있고 바둑 강사도 있고 댄스 강사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강사가 50만 명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인공지능 하나씩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 못하고 있는 것도 인공지능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료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 이 교육사업을 대교가 맡을래? 예? 눈높이가 맡을래? 또 어디가 맡을래? 너희끼리 경쟁해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100개 나라에서 각 분야별로 10개만 기업을 선정하면 총 몇 개 기업이 선정되는 거예요? 1000개 기업. 1000개 기업의 지분을 미국이 다 보유하고 있고 그 미국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질까요? 당연히 소유주가 우리 거니까. 지금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을 들어서 코를 안 푼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하면 할수록 유죄 추정의 원칙에 현 때문에 저희가 직접 풀기도 어렵고 풀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권을 미국에 넘겨서 미국은 보호해야 안 해요. 자기네 기업을 지분이 누가 100% 있는지 90% 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미국은 세금 받아내니까 세금 떼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일본이 가져가든지 한국이 가져가든지 우간다가 가져가든지 신경 안 써요. 세금을 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세금을 내는 기업은 미국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은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풀어나가는 그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경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000명까지인데 저희가 코인이 상장돼도 계속 모집을 하기 때문에 10만 명까지는 모집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만 명 정도 되면 원화거래소에 충분히 상장합니다. 기술이 독특하고 우수하고 회원이 10만 명이 있게 되면요. 원화거래소하고 바이낸스의 상장이 목표입니다. 원화거래소와 바이낸스 상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까지 저희는 회원을 늙어가려고 그동안에 55만 원 정도 물건을 구매해야지 우리 원업이 지오미 안에 들어왔던 건데 이번에 인공지능은 코인 상장, 이 원화거래소와 바이낸스 상장을 해서 10만 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3만 원에 처음 낮춰본 겁니다. 제가 3만 원에. 왜? 속도를 붙여야 되니까. 속도를 붙여야 돼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이 이제 좀 흐름을 좀 잡으시겠죠.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저희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그래도 강의하느라고 오늘 제가 뭐 만들어 왔어요. 한번 이제 제가 강의 한 4장으로다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센터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큰 주제, 흐름, 이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일래나 모르는데, 그 독일의 히틀러 때, 이게 히틀러, 하이틀러, 이거 하는 거예요. 하이틀러 하는 건데, 그때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우연히 찍은 사진에 요 한 사람은 안에 손을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멀리 있으면 보이죠? 다른 사람은 다 하이틀러 하는데, 한 사람은 다 이러고, 아니, 이 사람이 다 자기네가 옳았다고 했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모 탤런트가 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무슨 회사였는데 뭐냐면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러면서 자기 뭐 그 광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셨죠? 그런 광고.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그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 LLM이라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스. 예. 그러니까 광범위한 언어 교육을 시킨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LLM인데 모두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돈도 보통이 아니에요. 10조 이상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형 LLM을 만들겠다고 100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조. 우리 LLM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 교육을 계속 시키면 얘 컴퓨터가 인간 같은 지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오픈 AI라는 회사의 샘 울트먼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언어 교육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작동을 해. 싹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냐면 테슬라가 투자를 한 거예요. 테슬라가 약 3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니까 그 돈 가지고 언어 학습을 세계 언어들을 자꾸만 학습을 시켜나가니까 얘가 제법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회사를 쥐락펴락하고 싶죠. 테슬라 스타일이. 예? 트럼프도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예? 대통령도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까짓거 예? 내가 투자한 오픈 AI 정도, 샘 울트먼 정도야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샘 울트먼이 이게 내 기술인데 네가 자본 가지고 예? 너만 자본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나 그러면 자본 뺄게.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픈 AI 샘 울트먼이 챗GPT 만든 사람이에요. 샘 울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 갔어요. 빌 게이츠 가서 네가 투자를 해라. 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어이 잠깐 이런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투자해가지고 오픈 AI가 챗GPT를 막 만들어간다 보니까 뭐 결과물이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다가 우리가 그래도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세계 1위 강자였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연구한 거 보니까 되겠거든.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자들을 인공지능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팀 구성해가지고 석학들을 모아놓고 할 때 선진국 18개 국가에서 지금 쫓아가야 되니까 오픈 AI 테슬라를 이겨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돈과 조직이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 연구원들을 꾸며서 그래 오픈 AI보다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조직을 꾸며서 우리도 LLM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이기려면 각 나라의 선진국 18개 국가에서 기술자, 최고 기술자 하나씩 다시 뽑자. 이래가지고 뽑은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개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도 LLM을 했겠다고 이제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는데
오픈 AI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저를 기회인데 뭐야, 나는 조직을 갖췄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나? 밀어붙여야 되나? 고민했는데 컴퓨터 시장에서는요, 이 인터넷 시장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네? 스피드 시대가 속도가 아닙니다. 스피드 시대의 핵심은 먼저입니다. 먼저. 미국의 컴퓨터 인터넷 그 연구에 네이버의 2대 주주가 미국을 갔어요. 예, 미국에 가서 미국 과학자들하고 쫙 얘기해보다 보니까 앞으로 문자가 그런 문자가 아니라 공짜 문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공짜 문자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네이버 지분을 뺐습니다. 네이버 지분을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 가서 사람을 뽑았어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공짜 문자를 만들고 그 이름하여 카카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제주도에서 터뜨렸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봉대장들이요. 야, 공짜 문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홍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막 붐을 이루니까 삼성에서 뭐야, 쟤 이름도 없는 카카오가 회원을 막 늘어나가잖아요. 위기가 오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공짜 문자 만들자 해서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 아시는 분? 모르죠?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패했다는 얘기죠. 삼성이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 시장이에요. 먼저 간 자를 엎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냐면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조를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챗GPT입니다. 예, 챗GPT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투자를 하고 아마존도 투자하고 예,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미국에서 국가나 기업 말고 개인이 투자해준 개미들이 투자한 게 139조. 개인들이 139조가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투자가 된 겁니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별개고 국가가 해준 거 별개고 예, 개인이 139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때에 우리 개발자가 한국 대표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한국 대표. 그죠? NTO라고 합니다. NTO.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할 줄로 할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사람처럼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아니냐면 인간의 지능은 신이 만들어준 거다. 근데 대를 자꾸만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예? 서당은 갈 수 있지만 지질 수는 있지만 지능을 할 수는 없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지능을 컴퓨터가 지능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개발은 언어를 훈련시켜서 인간 지능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뇌가 하는 기능을 분리를 해야 된다. 먼저 말귀를 알아듣는 이해, 그 다음에 말귀를 알아듣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판단하는 것을 또 짤 수 있는,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능력, 그걸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 그 다음에 또 실행한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는 기억의 능력, 이거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그냥 조합하는 수밖에 없다. 두뇌는 못 만든다. 그래서 각자 잘하는 거 LLM은 말귀를 알아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사용하고
다른 거는 다른 데가 사용하고 다른 걸 사용해서 그것을 결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은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네이버, 카카오,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박사를 밟았으니까 네? 그 인맥들을 찾아내면서 투자를 할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투자가 돼야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지금이나 챗GPT가 이렇게 막 활성화돼가지고 그러지 2년 전에는 생각이나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계열사 대표가 저를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계열사 대표가 선배예요. 이분의 선배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그런데 그때 투자할 때니까 제가 10개 투자하면 2개 건지면 나는 성공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라성 같은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넘어서겠냐.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큰 돈이 아니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원금을 드린 거예요. 드렸어요. 현직 교수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분이 자기 생각했던 거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당나라 때에 700년대 당나라에 무슨 선사가 있어요. 유명한 선사입니다. 불교계에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니까 잘 모르는데 불교에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가 어디 뜨냐 이랬어요. 부처가 어디 뜨냐? 부처는 저 하늘에 있냐? 부처는 저 땅끝에 있냐? 부처는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이미 부처니라. 즉심 뭐더라? 즉심 뭐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즉심 현불인가? 즉심현불인가 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네 마음이 곧 부처니라. 마음이 부처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면 이미 네 속에 부처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뭐냐? 지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능처럼 행동하게 만들면 그냥 지능이라고 해주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2년 지난 지금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메타, 그리고 그 대만의 그 뭐죠? 엔비디아 이 5개 회사에서 연구원들이 모았어요.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 진짜 우리가 계속 투자하면 얘가 지능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정해진 공간 그 인공지능에다가 3000배의 에너지를 투자해봤어요. 3000배. 그러면 지능이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3000배를 돈을 투자한 거예요. 학습을 3000배 시켰어요. 전체를 시키면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만 실험용을 했는데 3배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3배. 3배 올라갔어요. 그래도 3배라도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냐? 그 다음부터는 감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논문으로 나오니까 논문 나오고 일주일 후에 챗GPT의 오너인 샘 올트먼 회장이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에 주제가 그게 아닌데 주제는 딴 걸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뭘 껴내냐면 자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열광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챗GPT 인공지능은 신뢰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이다. 누가 발표했다고요? 챗GPT의 오너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물주머니 챗GPT 1.0, 챗GPT 2.0, 챗GPT 3.0, 챗GPT 4.0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심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챗GPT 5.0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어요. 5.0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은 챗GPT 최신 버전이 4.5가 나온 겁니다. 4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5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챗GPT 4.5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챗GPT 4.0을 전 세계 기술자들이 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호평이 나왔을까요? 혹평이 나왔을까요? 호평은 긍정적 평가고 혹평은 부정적 평가입니다. 4.5가 뭐가 나왔을까요? 혹평이 나왔습니다. 혹평. 예, 4.0과 다를 바가 없다. 트릭만 잔뜩 넣어놨다. 트릭만 잔뜩 넣어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2년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지능과 같은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능 같은 구조를 만든 게 지금의 성공 궤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알겠죠? 예. 우리는 근본이 다르게 내니까 이제 국회나 기자들 간담회에서 석학들 모아놓고 발표할 수 있는 지능 경연대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뭐냐? 이거 광주 민주화운동인데요. 네,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독재가 오래 갈까요? 민주주의가 오래 갈까요? 민주주의가 오래 가. 탄탄하지요, 민주주의가. 네, 민주주의가 탄탄한 겁니다. AI 민주주의를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기존 인공지능하고 다릅니다. 자,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존 인공지능은 뭐냐면 하나의 회사에 지금 챗GPT 같은 경우 10억 명이 접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회사에 10억 명이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점점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정보를 다 축적시킨 다음에 얘가 인간의 지능처럼 되면 다시 대중을 향해서 의사 직업 뺏고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업자 직업 뺏고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보험회사 직업 뺏고 선생님 직업 뺏고 학원 강사 직업 뺏어서 독재가 점점 왕권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독재예요. 인공지능 독재. 그 인공지능 독재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 이름을 오픈 AI라고 지었던 겁니다. 클로즈 AI가 아니라 오픈 AI.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의 지능 같은 것을 만약상 만들게 되면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 오픈 AI인데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 자본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클로즈 AI가 된 거예요. 독재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간 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네. 오픈 AI인데 클로즈 AI가 된 거예요. 독재 AI가 된 거예요.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가 만든 것은 그런 중앙집권적 인공지능이 아니라 전 세계 75억 명에게 다 자기 인공지능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민주주의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업을 뺏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 인공지능, 의사는 의사 인공지능, 네? 그 다음에 기술자는 기술자 인공지능, 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영업하는 사람 인공지능. 그러면 나는 뭐 직업도 없는데 무직인데 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즐거웠던 일도 사진도 올려놓고,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러면 자기 자리 올려놓죠. 요즘 카톡에도 프로필에 자기 거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자기 거를 왜 올려놔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 앨범 보면 되지. 왜 올려놓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와서 보라고 한 거잖아요. 글도 써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질문을 못 했잖아요.
질문을 못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전화하기는 뭐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사춘기 때 짝사랑했던 여자 나는 궁금해. 지금도. 예? 궁금하잖아.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걔한테는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걔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페이스북이 된다면, 인공지능을 만든 카톡이 된다면 걔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야, 너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갔다 왔네? 제주도 가서 왜 갔었는데?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즐거운 일이 뭐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 맛있는 거 뭐 있었는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맛있더라. 얘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대랬다 그냥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이면 어떻겠냐면 그동안에 긍정적인 거 싹 잊어버리고 전부 살아온 게 그냥 저놈의 그냥 웬스데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기억나. 부부싸움이면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뇌가 바뀌면 모든 긍정적 기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 기억만 새록새록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 요즘 마누라 때문에 막 내 자존심을 박박 긁어가지고 살기 싫어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그러지 마. 왜 거기에 상담 정보가 들어가 있어. 그러지 마. 너 예전에 네 아내가 네가 이런 실수했을 때 네 실수 때문에 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잖아. 그때 사진 보여줄까? 짝짝짝짝. 네, 네, 이런 거. 그런데 그러던 그래서 내가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사서 얘한테 입력을 시켜놔. 그리고는 야, 그 책이 뭐라고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러면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유 회장님이 뭐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많이 해. 내가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회장님 정보를 갖다가 나한테 싹 넣어놔. 우리 지용미 정보를 넣어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라 그랬는데 인공지능 트루먼이 어떻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하면 다 나와요. 인공지능 트루먼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려워 더 쉽게 얘기해 줘버려. 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더 유능한 나로 만들어내고 그걸 내 비서처럼 끼고 사는 거. 저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AI 민주주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직업을 뺏어서 위기가정을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안 된다. 그것은 임진왜란보다 더 혹독한 산업외란이 발생하게 된 거다. 산업외란. 산업외란은 미국이 적이 아니고 북한이 적이 아니고 중국이 적이 아니고 뭐가 적이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 적으로 우리의 직업을 뺏은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직업을 뺏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인공지능을 제공해주자. 제공해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직업에 자기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와가지고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우리 직업 뺏으러 왔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 고객이 삼성생명 정보 때문에 고객된 거예요. 내가 죽으라 하고 뜨개질 그 동아리에도 가고 산악회도 가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회원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정보 플러스 내 개인 정보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입니다. AI 민주주의. 그렇게 되게 되면 얘네는 삼성생명을 잘라라. 아니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10만 명의 영업사원을 잘라라.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300만 원, 매달 300만 원 정도 수당 주는 것을 우리한테 100만 원만 주고 기업은 200만 원을 네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던져줄 건데 우리는 삼성생명 11만 명이 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 더 강력한 인공지능, 개별적 인공지능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한테는 3만 원만 줘라. 너 300만 원 벌 때 3만 원만 우리한테 회사로 줘라. 그래서 75억 명 중에서 50억 명이 3만 원씩만 주면 얼마예요?
예, 10조 원씩 들어간다. 10조 원씩. 아니 55면 3만원이면 355. 150조씩 들어온다. 150조. 예, 150조씩 매월. 예, 그렇게까지는 예? 아니어도 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전체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할 회사들을 미국 회사가 독립적으로 다 못하니까 각 나라에 10개 회사씩 만들어서 자기 분야에 선생님 교육을 맡으면 교육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주고 학원 선생님한테 하나씩 만들어주고 영업을 맡은 회사는 영업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에어컨 고장났다고 그냥 전화하는데 다 받지를 못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에어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만 원씩 받으면 3만 원씩 1억씩 받으면은 3조입니다. 3조. 그죠? 3만 원. 전 세계에 1억 명이 우리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3만 원씩 받으니까 3조라는 돈이 들어오게 돼서 이것저것 수당 떼면 우리한테 매월 1조가 들어온다고 해서 1조 수입이라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카카오톡은 문자가 공짜예요. 그죠? 카카오톡. 근데 카카오톡이 지금 계열사가 몇 개가 있냐면 130개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계열사가 130개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공짜 문자로 만드는 그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을 기반으로 해서 130개 회사에서 돈은 카카오택시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고요. 예? 카카오를 통해서 벌어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이 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카카오는 발바닥에 때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제 인공지능 만들면 제 인공지능은 우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만 얘기할 정보와 타인에게 얘기할 정보가 구분되게 입력을 해놓는다고요. 그런 다음에 설교 다 놓겠지. 주소 넣어놓겠지. 그죠? 그러면 제가 주로 내 인공지능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우리 메인 인공지능은 다 지켜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예. 컴퓨터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사람이 알면 불법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아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다 주고받는 대화들, 카카오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쫙 펼쳐보니까 요때쯤에 분명히 세제를 사려고 하겠구나. 세탁기를 살 때가 됐겠구나. 이걸 알고 세탁기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기 때문에 세탁기 만드는 회사를 계열사로 인수하는 겁니다. 여행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산업 분야의 계열사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까지 산업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SNS에서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대화가 진행되는 그 자료를 보유하는 그런 인공지능, 개별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전 산업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된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이 최고의 인공지능을 잡는 순간 저는 전 산업계를 장악할 카카오처럼 130개가 아니라 1300개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가마솥이 너무 큰데 촛불이야! 이게 촛불. 예? 촛불이라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예, 차리고 뒤에서만 소유권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소유권 잡고 벌어지는 수익,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미국에 가서 미국에 벌어지는 거 가져와가지고 40%는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40%는 위가정 아이들한테 주고 20%는 재투자하게 한다. 그럼 오너는 뭐 가져가냐? 오너는 뭐 가져가요? 오너는 월급만 가져간다. 예. 그래서 제가 지분에 대해서 100% 사회환원하는 겁니다. 사회환원했기 때문에 제가 10원 한 장 돈을
급여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까지 살아 버틴 거고,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전에 거 보세요. 전에 거는 이것은 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의 혁명, 기술적 혁명. 두 번째로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한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이것이 저희 철학에서 나온 마케팅 전략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나온 플랫폼 이름이 춤입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이름입니다. 네. 실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 다 상표 등록까지 했는데 상상 초월하는 어떤 이름으로 예, 플랫폼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 회사 이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춤은 AI 혁명과 AI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전 세계인이 다 자기 인공지능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얘기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완견을 이제 안 키워도 돼. 예, 자기가 자기랑 얘기하니까. 그게 더 재밌어. 예, 대화가. 예, 그런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모든 시스템을 미국에서는 달러를 가져오고, 뭐 인도에서는 인도 돈을 가지고, 베트남은 베트남 돈 가져와요. 그것을 플랫폼에서 통용하는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회사가 글로벌한 기업, 글로벌한 국가에 다 나가니까 그러면 통용화폐가 필요하겠죠. 그 통용화폐 이름이 뭐라고요? 춤코인입니다. 춤. 예, 춤코인. 그래서 코인의 혁명, 코인의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코인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코인이 100억 개를 이렇게 발행해 놨습니다. 100억 개. 100억 개를 발행했는데 100억 개가 코인 상장하면 줄 수가 없어요. 에어드랍이 불법입니다.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지금은 미국 사람도 모르고 인도 사람도 모르잖아요. 우리 이런 게 개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 법인이 세워져서 전 세계로 발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코인이 상장되기 때문에 에어드랍은 그 나라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근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 먹죠? 지나가는 사람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원들을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기본 나눠줘야 됩니다. 이 코인이 뭐 혼자가 회사가 다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10만 명이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만 원어치. 300개죠? 예. 3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3만 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장 딱 됐더니 100원이 200원 되는 순간 3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0원 되면 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안 써서 벌었잖아요. 한 달 안에 완전 2배 되면 300만 원 벌었잖아. 국회 발표하면 뛰겠지. 예? 뛰겠죠. 그래 놓고는 가가지고 3만 원 가진 사람이 야 2배를 더 쓰니까 너 얼마 벌었어? 3만 원 벌었어. 어이 등신. 예, 나는 300만 원 벌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3만 원 벌자고 이랬던 거가 이제 이런다니까요. 그때 가면 이들이 이제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거래소에서 구매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떠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에 회원이 많이 생기면 코인가가 올라가는 순간 이들이 눈이 이제 뻑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3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원씩 가지는데 10만 명이 100만 원씩 사면 얼마예요? 100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된다. 1000억 원어치가. 그래서 그 거래량을 보고 어서 오세요. 파이낸스가 어서 오세요. 왜? 업빛이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먼저 받은 분들이 이게 3개로 가면 3개가 다 이걸 코인을 써야 돼요. 이 코인을 써야 되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벌어지는 것의 일부는 코인을 계속 사서 소각시켜버리거든요. 코인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번식의 일부를 계속 코인을 내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각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의 사업이 전개하기 위해서 코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코인이 만들어지고 상장을 앞에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사장단을 중심으로 계속 정보를 받으시면 그 정보대로 저희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표되고 미국에서 세계로 나가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1차 계획서가 왔고 기획서가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한 3, 4일 미팅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확정 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이 전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춤코인에다도 하회탈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거다 해가지고 하회탈 딱 제가 넣어놨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죠. 만든 사람 마음이지 뭐. 하회탈 딱 넣고 그냥 불꽃이 막 튀게 만들고 춤추듯이 딱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너비가 하는 일, 그 지오미 그룹이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막 100조 투자한다 만다 하는데 저희는 벌써 2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 행사에 한번 이 인공지능을 한번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에 어떤 국제 행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제 행사에 1년에 국제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고 뭐 각 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 행사에 할 거고 올림픽은 뭐가 됐든 4년에 한 번 오잖아요. 월드컵도 오고 그럴 때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다 인공지능 하나씩 가지고 나한테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K-POP 가수들, 우리나라 K-POP 가수가 팬들한테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답변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답변 우리 아들들한테 묻는데 불문율입니다.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 안 합니다. 전체적인 건 하지만 개인 답을 일체 안 합니다. 개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의 말이 전달되면서 개가 돼, 개. 그래가지고 절대 연예인들이 그 K-POP 가수들이 1대1 답변을 안 하는데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POP 제이홉 지난번에 제이홉 보니까 인도 공연에 갔다 왔는데 인도 공연 어땠어? 그러면 그 추려진 기획사에서 는 정보들 그것만 딱 있기 때문에 인도 갔다 왔는데 회원들이 어떻게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이홉 나 오늘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제이홉의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전문 상담가에 좀 있어서 쉽네. 지금은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뜰 줄로 어떻게 알았어? BTS가 이렇게 뜰 줄로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외국 가가지고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부터 사람을 모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제 새벽 설교에 간증한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었습니다. 창녀촌이 저희 집이었는데 제가 신혼 살림을 하면서 뭔 돈이 있겠어요. 이제 겨우 군에서 벌어온 돈 갖다가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돈이 지치리도 없고 사례금이 제가 전도사 사례금이 대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디로 갔냐면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창류천 마을부터 갔고요. 거기 판잣집 그대로 있습니다. 원주역 앞에 희망촌이라고 그대로인데 그 판잣집이 보증금 별로 안 받고 사글세만 받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제 아내가 화장실이 너무 추접하니까 차마 이 아내가 못 가고 그 앞에 신협의 화장실을 다니다가 예? 계속 이 여자가 계속 여기서 화장실 쓰니까 쫓겨났어. 화장실 쫓겨났어요. 네,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랑 저희 어머님이 한일전기에 일을 내러 다녔어요. 한일전기. 원주에 한일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일을 나갔는데 공장 방향과 우리 학교 방향이 같았고 그래서 이제 희망촌에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저희 동네니까 걸어가는데 제 친구들하고 걸어가는데 앞에 어머니 발걸음이 느리니까 어머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우리 어머니를 본 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실제는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고 쌩쌩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게 아니라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지나갈 수는 없고 발걸음이 바르니까 그래서 하면서 엄마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예상 외로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어떻게 느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머니냐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나는 약국집 아들 하나는 이비인후과 의사집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더 창피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서. 너희 엄마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빨리 가자. 그랬더니 막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네 친구들이냐 하면서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씩 가버린 거야. 근데 제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때 학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찍 퇴근한 것인데 아니 그 하교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 때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간 저를 챙기겠다고 없는 반찬에 또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는데 제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각도 못했다가 내가 우니까 왜 우냐고 막 그러니까 엄마 그때 내가 엄마가 창피해서 도망치듯이 내가 갔다고.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는데 제가 그랬다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엄마 생각이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래 컸어요. 대학을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군생활을 해군 하사관을 간 겁니다. 왜?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해군 하사관에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 자금하고 대학교 나올 자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대학을 마무리하고 결혼까지 성공했고 그 다음부터 또 죽어라고 아르바이트. 못한 게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신문 돌리는 것도 해보고 파스텔 우유 배달도 해보고 박스 주는 것도 해보고 나중에 퀵 서비스도 하고 뭐 애라는 건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계 밟으면서 조그만 사업을 하게 하고 또 망하는 또 더 큰 사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4천억을 만졌어요. 4천억을. 4천억을 만지고 나니까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재산 제로잖아요. 저는 재산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면 저도 쪽박이에요. 저도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잡았는데 이 잡은 것을 개인의 위기를 위해서 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받는 돈은 그것밖에 없어요. 급여인데 급여 다 받지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4개월째 밀렸어. 제 급여가 4개월째 밀렸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위기가정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렸을 때 학원 구경도 못했죠. 제가 뭔 학원 구경을 또. 예.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남자애 하나가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야 너 왜 혼자 놀아? 라고 했더니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 다 학원 가. 갈 데가 없어. 놀 데가 없어. 그냥 혼자 있어.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고 야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 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혼자 자기를 키우는데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식당 다 치고 나면 9시가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 얘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있으면 너무 지루한 거야. 혼자 있는 집이.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늦게 해가 질 때 들어가요. 그러면 2시간만 7시 정도 들어가면 2시간 그 서론받고 무시당하고 응?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여전히 시대는 바뀌어도 그런 애들이 많구나. 그래서 교과부에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위기가정 청소년을 50만 명으로 보고 있더라고. 50만 명. 그래서 10만 명 아이를 책임지겠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가슴에 바깥으로 소리 지르 울지 않아요. 왜? 울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더 서러워.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냥 시장통에 앉아서 막 고래고래스러운 지 우는 애들은 자기 말을 들어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고 아무도 위기가정 속에서 울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같이 우는 거예요.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 가슴에 그들이 화약이 쌓이면요. 이 화약이 성인이 돼서 터져요. 터져가지고 자기 가정을 또 위기가정을 만들어낸다고. 그 승질을 견디지 못하니까 마누라도 못한 주먹이 날아가고 직장에서 그걸 참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주먹이 날아가고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한 소리를 못 견디고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갈등의 해결 능력이 없어. 피해고 본다고. 그래서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이 인생 자체를 건강하게 살려면 어렸을 때 불 다투면서 화약을 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이 알 리가 없어요. 관이 알 리가 없어요. 예, 제가 2009년, 2011년인가 애들을 2009년부터 12년까지 도울 때 제가 이제 여고생애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생리를 안 하니까 생리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 생리대 사기에 돈 5천 원만 주세요. 5천 원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리는 하고 학교는 가야 되고 무등생이야 애가.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화 빨아놓은 깔창이 있으니까 운동화 깔창에다가 화장지 넣어가지고 그걸 깔고 갔단 말이에요 학교에. 그때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들통내놨어요. 전 뉴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냐 생리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뭘 사회를 잘 모르니까 보건소에다가 생리대를 잔뜩 싸놓고 이 여고생 여중생 애들이 보건소에 가서 생리대를 타오게 했단 말이에요. 굳이 만들겠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막 주장했었습니다. 왜 애들을 그지 만드냐. 예? 그 아이들을 상처되게 예? 배송해줘야지. 애들 가정이 줘야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교회 한쪽에다가 컨테이너에다가 쌀, 라면 이런 것을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그거 가져가게 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CCTV를 달아놓는 것은 도둑 맞을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와서 가져가지만 그 사람을 저희는 추적해서 어디 사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되면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앞에다. 네? 왜? 그 서러움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서러움을 알고 있어서 우리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면 반드시 1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는데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40%는 여러분들에게 40%는 여러분들 40%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되면 저 캄보디아 아이들을 도울 거고 몽골 아이들을 도울 거고 해외 아이들까지 돕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